예, 안녕하십니까. 제2기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7번째 강의를 맡게 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라대 박광호 교수께서 남북 사회문화 협상 전반에 걸친 특징을 강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남북 사회문화 협상 평창 올림픽 계기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 2월 1일부터 통일부에 입국 후 34년간 통일부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담 경력과 관련된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회담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 남북회담이 55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반영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에 예비비 확보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러한 예산 준비 과정 후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그거를 또 포장하고 또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반출입 승인하는 것까지, 또 인원에 대한 방북 승인, 또 인원과 물자에 대한 수송을 위한 수송장비 운행 승인 등을 회담과장으로서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담협력과장으로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은 2015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박 3일 판문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이 DMZ 등의 목함지대를 매설해서 우리 군사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8월 21일에는 연천군 내 28사단 지역 우리군 대북 확성기 쪽으로 북한군이 고사포를 발사하는 등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 방송을 확대했고, 북한의 김정은은 그게 보기가 싫어서 관계자들한테 남북회담을 통해서 대북 방송을 중단시켜라 라는 지시를 받고 북측이 저희한테 회담을 요청해 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 북한의 어떤 심리를 읽고 여유 있게 하는 과정에서 판문점에서 하루에 끝날 줄 알았던 회담이 3일까지 연장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회담 협력과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판문점 내에는 숙박시설이 있는 거라든가 또 식당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통선 밖에서 모든 걸 조달해야 되는데 3일간 간이 침대부터 도시락부터 모든 물자를 공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회담 협상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된 주요 이유는 2016년부터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남북사회문화교육과장을 근무하면서 평창 올림픽 계획이 모든 담당 과정으로서 준비를 한 과정에 또 회담 지원 요원으로 또는 회담 대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좌측 사진은 2018년 6월 18일 남북체육회담에서 있었는데,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 입장하면서 남북 대표가 서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우측 맨 끝에 저도 회담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우측 하단은 좌측 회담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북측에서 7월 3일부터 6일까지 통일 농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좌측은 통일 농구대회를 정주영 체육관에서 하는 장면이고, 우측 상단은 경기대 내에 7월 5일 북한 고려 호텔에서 실무 협의를, 북측과 실무 협의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사회문화 협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평창올림픽 계획 사회문화협상 추진 현황. 세 번째,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 합의 경과. 네 번째, 남북 단일팀 구성 및 단일기 즉 한반도기 사용 사례. 다섯 번째, 남북 사회문화협상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사회문화협상 추진 경과입니다. 추진 배경은 2016년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9월 5차 또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지속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연락처를 중단 및 남북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참고로 이때 언론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총리는 한국의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국 선수단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이에 우리 언론들이 심히 우려를 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각국에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출범 이후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재정립을 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가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많이 경주하였습니다. 일례로 제가 사회문화교육과장으로서 기억하는 내용인데 2017년 12월 초부터 통일부 차관실에서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국정원 관계자라든가 또 문화체육 관계자, 국장급이 모여서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신년사에 평창올림픽 관련된 시그널을 포함시키는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북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바로 2018년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9일 개최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모두문 1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고위급 대표단,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사단 파견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관련 2회, 체육기담 3회 등 체육 분야 5회, 남북예술단 공연 관련 2회 등 모두 7차례의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계획 사회문화협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입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년 1월 17일 개최되어 있고 남측 수석대표는 전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 수석대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쟁점은 1월 8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 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쟁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회담 결과 남북은 개의식 공동입장, 북측 대표단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 파견,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 실시,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 실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 인원은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 150명 규모로 한다는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행하는 측면에서도 선수단 46명, 응원단 229명, 예술단 137명, 또 태권도 시범단 31명, 기자단 21명 등 총 470명의 방문단이 파견되었고 별도로 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22명, 폐막식에도 북한 고위급 인사가 8명, 총 500명이 방남을 하였습니다. 또 실제 개막식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남북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일팀은 언론에서 많이 우려되었지만 남측 23명, 북측 12명으로 많은 인원이 추가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기로는 한반도기를 사용했고 호칭은 코리아로 갖고 단가는 아리에랑을 사용했습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1월 25일 경의선 육로로 미리 입경해서 우리 선수들과 진천 선수촌에서 합동훈련을 1개월 정도 한 후에 경기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8개 팀 중 8위로 지하위를 이뤘습니다. 사실 이때는 성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단일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담은 2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실무 회담입니다. 남측 수석 대표는 통일부 교섭력 국장이었고 북측 수석 대표는 황충성 조평동 부장이 나왔습니다. 회담 결과 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을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3월 7일에 파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패럴림픽 대회 기간에 북한 선수단은 3월 7일 24명 경의선 육로로 입경한다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것은 이전에 개의식 공동 입장을 합의했었는데 이 회담에서 북한의 강력한 독도포기를 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인원 규모에 있어서도 실무회담 공동부문에서는 150명 규모로 합의를 한 바 있으나 동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고 선수단 구성이 15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회담은 1월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부 실무 접촉입니다. 배경으로는 제1차 남북 고위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접촉이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는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북측 수석 대표는 권혁풍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이 맡았습니다. 결과는 북측은 3주년 관현악방 등 140명 예술단 파견을 해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고 사전 점검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술단 공연은 16년 만에 방남 공연을 재개한 것이고 북한 예술단 114명, 기술 실무진 23명 등 137명이 참여했습니다. 2월 8일 강릉에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였고 2월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언론이라든가 여러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관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참여 공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쟁률이 468대 1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었죠. 사실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가볼 만한데 여러 가지 또 상황 점검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분이라도 다른 국민이 참석하는 걸 희망하였기 때문에 저는 관람객으로는 참가를 못하고 상황실 관리에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회담은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된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 접촉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술단 관련된 회의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번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말에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1월 8일, 3월 5일부터 6일 평양 방문 대통령 특별 사절단이 구성되었고 사절단이 북한에 방문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서 실무회담을 한
상황이겠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는 이윤상 용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윤상 용인대학교 교수하면 잘 기억이 안 날 테고, 윤상이라는 이름으로 음악가, 작곡가, 가수로 활동한 아주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북측 수석 대표는 우리 언론에 많이 알려진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입니다. 지금은 부부장까지 올라갔죠.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판문점에서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측 지역 판문각과 남측 지역 자유의 집 사이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사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다 여기를 통해서 방북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판문각을 끼고 좌측으로 한 500m 정도 되면은 북측 회담 장소 통일각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현송월 단장께서 또 수석 대표였기 때문에 통일각과 정문 앞에서 우리 측 대표라든가 지원 인원에 대해서 정중히 맞이하면서 악수를 하고 반갑게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담 결과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 평양 방문 공연을 2회 진행한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조용필, 이선희, 지진이, YB,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연,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된다. 사전 정감단은 3월 22일부터 24일 파견하기로 합의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두껍게 처리한 알리 등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저희 측 수석 대표는 이윤상 쪽인대학교 교수였지만은 남측 대표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행정관이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통일부에서는 지원을 했고, 어떤 구체적인 사항, 기획 같은 경우는 또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 가수진 구성도 탁현민 행정관이 그때 당시 이제 맡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명단을 제출하고 이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명단에 포함된 인원 중에 가수 싸이가 있었습니다. 그 싸이, 다른 가수들은 그래도 오케이 했는데 싸이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계속적인 주장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양보하고 일단은 싸이한테는 나중에 후속 조치 알리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여지는 달라, 여기서 딱 자르지 말고 여지는 달라고 하면서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좀 처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했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싸이는 참석을 못하고, 싸이도 사실을 알고 쿨하게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후일담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남북 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부제로 봄이 온다로 더 알려져 있죠. 진행되었고 186명이 방북했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에서 4월 1일 남측 가수 서연의 사이로 남측 단독 공연이 있었고, 4월 3일에는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있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 때는 가수 서연과 북측 조선TV 아나운서 최효성인가요? 아나운서와 합동 사회를 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태권도 연맹 태권도 시범단 시범 공연도 이에 단독 합동 별도 진행이 되었습니다.